며칠 전에 이재명 캠프, 찢는 캠프의 경제 책사로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최백은이에요. 캠프의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했다는데 아마도 앞으로 이재명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되면 쭉 따라가서 뭔가 하게 될 확률이 높은 인물이에요. 왜 그럴 확률이 높으냐? 경제학자 중에 저런 인간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최백은은 이미 아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워낙 기상천외한 소리를 많이 해서 뭐 말을 할 때마다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의사들 중에 좌측에 붙어서 온갖 헛소리를 내는 인간들이 전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잘못된 인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막간 의사 몇 명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문재인류 인간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나서면 그쪽에서는 그런 인간들한테 감투를 하나씩 주고 목소리를 키워주면서 봐라, 의사들도 의견이 갈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사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서로 효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팔면 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최백은도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이재명이 경제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은 황당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경제학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얘가 고마울 수밖에요. 최백은에게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야말로 경제에 대한 모든 해석을 계급투쟁적이고 피해의식에 절은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해요.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의 목적으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설정했는데 이 중에서 물가 안정은 부유층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주장한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7인 중 4인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3인이 모피아다. 여기서 모피아는 재무부의 마피아라는 뜻입니다. 한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청년, 농민, 자영업자, 소비자를 대변하는 위원도 있어야 한다. 거의 무슨 국가의 통화정책을 시민단체가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꼴이에요. 중앙은행 시스템은 망가졌다. 필요한 곳에 돈을 분배해주지 않고 돈이 부유층의 재테크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우리 한은은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바람에 기업이나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권이 작년까지 총 86건, 중복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인이 54건을 수상했고 나머지 32명 중에 17명이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학을 당연히 미국에서 배우지 소련에 가서 배우냐? 몇 달 전에 이런 최백은이 평소에 통화정책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한다고 하면 돈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 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이 짓을 하다가 10년간 5천억%라는 경이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나라의 통화가 아예 없어져 버린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는데 최백은 씨는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최 씨가 며칠 전에 그것은 조선일보가 왜곡한 것이라면서 해명이랍시고 올린 글에 보면 풀 버전은 뒤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100억 있는 사람들은 실질 가치가 1억 원으로 줄어드니까 화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돈이 없는 학생들은 무슨 피해가 있나요? 물가가 올라서 피해를 보지만 그 피해는 모두가 같이 보는 피해일 것이고 화폐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과 같은 피해는 없지 않나요? 네, 놀라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해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오해한 게 많네요. 훨씬 더 한심한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기서 학생을 뜻합니다. 이 얘기를 학생들 앞에서 하고 있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일자리를 늘리는 통화정책을 써야 되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막고 있다. 뭐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떠들어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시죠? 물론 아닙니다. 최백은은 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둘 다 추구하지 않고 부자를 위한 물가 안정만 추구하냐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물 시장의 성장 없이는 고용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일시적이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이란 건 언제 일어나느냐?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더 벌 것이라는 예측을 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고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순한 사실을 좌측에 있는 애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죠. 통화정책 하나만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짐바브웨, 베네수엘라는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되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동반합니다. 그 가운데서 속도를 조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컨트롤하는 것이 통화정책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무슨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바람에 미제의 기름이 배돼지에 낀 경제학자 모피아들끼리 작당을 해서 기업이 돈을 벌고 서민은 가난해지고 일자리를 잃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재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치가 생산돼야 고용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백은은 경제의 펀더멘털 얘기는 어디 가고 완전 고용이 되지 않는 걸 통화정책 탓을 하는 중인 겁니다. 결국은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돈을 찍어서 뿌리면 고용이 일어나는데 돈을 찍어서 뿌리지 않는 바람에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유층은 물가 안정을 원하고 노동자는 고용 안정을 원한다는 기본 전제 자체도 틀렸습니다. 최백은은 100억 가진 사람은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쪼라들면 1억이 돼버린다고 하는데 이 서술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온 국민이 자산을 전부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산은 평균 60%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뻥튀기 되면서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고 평생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계층이 생겨나는 중이에요.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금융자산의 총량이 큰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부자로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비율 또한 늘어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전부터 원래 금융자산 부자는 위로 갈수록 부동산의 비율도 높아지고 부동산의 총액도 증가해요. 지금은 더 늘어있는 상태예요. 문재인 덕분에. 그런데도 부유층은 물가 안정을 원한다? 물가가 오르면 자산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한없이 증가하는데 부유층이 대체 왜 물가 안정을 원하겠습니까? 부자가 돈을 많이 쓰니까? 가처분 소득이 뭔지 몰라요? 엥겔 지수가 뭔지 몰라요? 월 100만 원 쓰는 사람과 월 1000만 원 쓰는 사람 똑같이 물가가 10배로 올랐을 때 누가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가야말로 부유층은 신경을 덜 쓰는 것이죠. 심지어 유동성을 확장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자산 가격만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유층을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말이 대체 누구한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겠어요? 찌 빼고 물가가 오르면 피해는 다 같이 본다? 아니요, 천만에요. 물가가 오르면 피해를 다 같이 보지 않습니다. 5분위가 1분위보다 반드시 피해를 덜 봅니다. 그리고 기업 역시 유동성이 증가하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투자가 늘죠. 마치 환율처럼 통화량 역시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 기업이 원하는 것이고 부유층이 원하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이딴 결론에 이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자기 특유의 그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억지로 경제 현상을 끼워 맞춘 다음에 그걸 가지고 100억을 1억 만든다는 소리나 떠들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백은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방법이 대체 뭔지, 필립스 곡선 하나 그어놓고 통화량을 무한히 늘리면 실업률도 무한히 줄어든다고 주장을 할 겁니까? 현실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은 최 씨한테 제가 현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나라에서 요즘 청년 고용 수치를 늘리려고 온갖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고용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그런데
모든 보조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이 딱 끊겼을 때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달까지 지원금을 받았던 직원을 이번 달에 해고하는 겁니다. 이게 통화량으로 만들어낸 고용이라는 것의 허상입니다. 이게 당신의 주장에 영혼이 빠져 있는 이유예요. 이게 일자리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최백은의 대부분의 주장은 결론이 같아요. 가계 소비가 문제다. 가계 지출을 지원해야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자는 얘기입니다. 작년 9월에는 이런 말도 해요. 가계를 살릴 것인가? 기업과 은행을 살릴 것인가? 돈을 찍었는데 그걸 전부 은행이나 기업이 가져가 버렸다. 이것이 촛불 시민에 대한 보답인가?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촛불 시민에 대한 보답인가? 국가 경제 운영을 촛불 시민에게 빚 갚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를 계급투쟁으로 바라보는 사람, 지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면 기업을 경영자보다 더 잘 경영할 수 있다고 흰소리를 치면서 펀드를 만들었다가 결국 쫄딱 말아먹고는 청와대에 들어간 누구 마냥 비현실적인 전제에, 비현실적인 논리에, 비현실적인 결론으로 국가 정책을 디자인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게 나라 경제를 운영하도록 맡길 준비가 됐습니까? 마음의 준비 말이에요. 몸은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